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과정을 맡게 된 동양대학교의 심응섭 교수입니다. 저는요, 동양대학교에서 현재 재직 중에 있고, 빅데이터와 모스 같은 IT 과목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뭐 네이버나 로레알 코리아나 이런 곳의 마케팅 컨설턴트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빅데이터 과정을 끝내놓고 나시면 유통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의료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마케팅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저와 같이 한번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 목표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빅데이터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일단 빅데이터가 이론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좀 좋을지, 실제로는 기본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차분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갖다가 준비를 좀 잘 하시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데이터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잘 배우시면 빅데이터의 핵심 기술에 대한 그 효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실 수 있으실지를 아주 잘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등장 배경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무슨 소리냐? 똑딱 시간이 가서 약 1분 정도가 되면, 초로 따지면 60초겠죠? 네. 구글의 검색 커리가 약 한 65만 개 정도가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요, 그 정도의 것들이요, 바뀌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상태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신호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저희는 폴더폰이라는 부분들을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폴더폰은 사실은 두 가지 신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위치 정보, 첫 번째 위치 정보. 두 번째, 내가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량. 그 정도밖에는 신호가 없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 기본적으로 내가 SNS를 했으면 SNS에 대한 사용했던 사용 정보, 어느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 정보가 또 나오겠죠.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웹이나 모바일이나 하이브리드 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신호들이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신호의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조금 더 편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거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됐던 부분들이죠. 자,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서 그 방법이 도구로 수집, 분석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게 돼서 정형화나 비정화 데이터들 갖다가 의미한다. 데이터의 종류가 정형과 비정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비정형에 대한 데이터로 나눠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좀 보면 무슨 소리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나 기타 등등의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집 도구가 어떻게 수집을 하고, 첫 번째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떻게 분석할 거니 하는 것들을 저랑 같이 잘 공부하시면 된다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수집에 대한 부분, 저장에 대한 부분, 저장을 해놨던 부분들을 갖다가 예, 통계적인 기법으로 어떻게 분석할 거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다는 부분들이죠.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기타 등등을 잘 사용하는 분석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이것을 잘 하려면 통계적인 기초도 조금 가지고 계셔야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켄지라는 그 기관에서는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대해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여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그 정의를 주관적이면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요,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스몰 데이터라고 불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머리 글자만 딱 땄습니다. V, L, D. B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겠죠. 예. Very large data, 베이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천하다가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좀 큰 데이터로 좀 보자라고 그래서 빅데이터 이렇게 나왔던 부분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011년도죠. 2011년도 1월서부터 12년도 8월 30일까지 경찰 한 명이 갖고 있는 할당하는 인구들이죠. 지금은 많아졌을까요? 틀려졌을까요? 인구수는요. 네. 줄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많아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나 기타 등등에 대한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스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아까와 같이 경찰 한 명이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니 뭐 이렇게 기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요, 저희가 스몰 데이터라는 부분들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서베이 데이터 수준, 무슨 소리냐면 스몰 데이터라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자료 있죠. 그런 데이터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라는 얘기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집 시기는 언제인지,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월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니, 데이터 크기가 한 이 정도 크기의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겠니? 또 샘플링된 데이터 통계적으로 지식이나 처리가 필요하니 데이터의 활용 내용이 1999년 이전에 주로 활용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요. 데이터의 특징으로 보면 데이터에 대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정규성도 있었고요. 독립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처리하는 방법에는 통계적인 전문 소프트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뒤에 나올 엑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겠죠. 이 녀석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용했으면 엑셀 2003 버전서부터 썼겠죠. 지금은요 2016 버전까지 나왔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버전 오늘 가서 살펴봐야 돼. 내 컴퓨터에. 적어도 엑셀 버전이 2007년도 버전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내 컴퓨터의 그 버전이 한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윤석은요. 자, 다시 한번 통계를 분석하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뭐 SPSS다, 그 다음에 아모스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의 그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석 프로그램들은 첫 번째 빈도 분석도 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 남자 학생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원서를 A 학교 쓰고 B 학교 쓰고 C 학교 쓰고 D 학교 쓸 수도 있겠죠. 각기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틀렸겠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저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몇 번의 빈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겠니? 라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빈도 분석이라고 얘기하겠죠. 두 번째,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해서 교차를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교차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문 소프트웨어들도 사실은 스몰 데이터 수준에서는 진행이 가능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 정도쯤이야. 정리해서 엑셀로 좀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 컬럼들 혹은 로우들 정해서 내게 필요한 만큼의 쏙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겠죠. 엑셀을 잘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되죠. 내가 필요한 지역별 데이터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혹은 또 어느 지역에 많이 통해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니까 스몰 데이터에서 조금 이제 베리 라지 좀 큰 데이터로 넘어갔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금 더 다른 데이터 값을 좀 저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가령 심응섭이라는 교수가 A라는 한성 컴퓨터의 게임용 모니터를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을 했고 B라는 사람도 구입을 했고 그럼 회사에서 뭘 알고 싶으냐면 이걸 알고 싶어요. CRM 하는 거. 무슨 소리니? 예.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도대체 보통의 소비자들은 한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이제 대략 구매하더라. 32인치에서 54인치로 넘어가는 것도 있겠고 화면이 조금 굴곡이 있는 것들도 있겠고 평면에서 조금 굴곡된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는 커스터머들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기본 정보를 쌓아서 이제 빼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있겠죠. 항상 10월 달이면 40대 남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구매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1번이었고 혹은 뭐 그 계좌이체가 2번이었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수집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데이터를 조금 현실감 있게 이제 사용을 하게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좀 한국말로 올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대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CRM 데이터로 들어가겠고요. 고객별로 수년간 쌓아놓는 거야, 이거는. 가령 뭐 어저께, 엊그저께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1년, 1, 3, 5, 7, 10, 20 이렇게 돼서 고객을 이제 추적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추적 관리하냐면 항상 심응섭이라는 사람은 1년에 요맘때쯤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썼는데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더라.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뭘 보낼 수 있죠? 쿠폰도 보내주죠. 이번에 50만 원짜리 구입하시면 저희가 무슨 것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됐냐면 회원 수들이 급증하면서 이 회원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돌아다녔던 현황들 혹은 언제 들어왔었는지 지역별로 누가 들어왔었는지 하루에 심응섭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몇 페이지 정도 보고 나갔는지에 대한 로그 분석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응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40대 고객은 항상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우리가 추천 상품들을 올렸을 때 클릭률이 제일 높았더라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에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 녀석이 지역별로도 꼽을 수도 있고요. 월별로도 꼽을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필요에 대해서 구매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어넣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원래 있었던 데이터를 내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로 집어넣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요 녀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은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리스트는 어떻게 되니? 레인지는 어떻게 되니? 해시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각각 언제 구매를 했으며 그래서 그 구매 고객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고 요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요 결과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요런 결과들을 모아서 빅데이터를 왜 만드니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 빅데이터는 크게 요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썬이고 하나는 R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아주 잘하고 분석을 잘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이썬과 R이라는 언어를 잘 활용합니다라는 거죠. 파이썬과 R을 잘 활용합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녀석으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뭘 그리냐면 시각화를 잘 만듭니다 하는 얘기죠. 시각화. 시각화가 뭐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을 보면 뭐 요렇게 되겠죠. 가령 언제 구입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일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그래서 일단 VLDB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뭐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되어 있고, 근데 이 녀석은 특징은 엑셀 처리가 좀 불가능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좀 근데 R은 엑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네. 그래서 훨씬 더 좋겠죠,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 녀석들 보면 요렇게 OLAP라는 부분들도 여기가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가 나왔냐, 이제 빅데이터가 나왔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 정형 데이터와 또 무슨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더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정형 데이터는 엑셀이나 CSV 파일화 돼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편해요. 그런데 빅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면 이 비정형 데이터가 있었다는 얘기죠. 비정형.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값이라는 얘기죠. 사운드. 하는 이것도 뭐죠? 형태가 안 정해졌죠. 가령 이런 거죠. 사랑해 하면 뭐죠? 진짜 사랑해서 사랑해 할까요? 사랑해 하면요. 아니겠죠. 이런 비정형화되어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는 로그성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로그성 데이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텍스트도 들어갑니다. 이미지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이미지 볼 때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빨리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보세요.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서 네이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이미지 검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생겼죠. 작년 하반기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이미지 검색으로 딱 찾아줍니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 앞에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아버지 사진을 딱 찍어서 이미지 검색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기계 막히게 찾아줍니다. 개인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뭔지 다 찾아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빅데이터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3V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3V. 버라이어티, 다양성도 있고요. 벨로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3V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데 이 3V는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3V에서 4V, 5V로도 갈 수 있어요. 그 특징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많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3V이기 때문에 3V에 대한 부분들로 먼저 좀 설명을 쭉 드릴게요. 빅데이터, IT 발전으로 보다 규모가 큰 테라베이터. 요거는요. 크기를 얘기해요. 데이터가 갖고 있는 크기예요. 이상의 규모로 수천에서 수십억 건에 대한 것을 디스크나 서버임들을 통해서 처리 속도가 기술이 축적되면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겠죠. 국내에서는 2013년서부터 지금이 18년이죠.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죠. 빅데이터 잘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잘 끝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떠들고 있는 뭘 갈 수 있냐면 머신 러닝 그다음에 뭐죠? 딥러닝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가죠? 인공지능 AI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모르고 여기 이렇게 툭툭툭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래 하는 것들도 알아야지 되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공부할래 하는 것도 있겠고 이제 가져오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시키죠? 맞습니다. 기계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의 판단은 누가 내려요? 이 녀석이 내리는 거겠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V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기, 속도,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정형화의 종류에 따라서 정형, 비정형, 중간에 있는 단전형 이렇게 나눕니다. 바는 셈이에요. 셈이 혹은 뭐죠? 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있죠? 요거 이해하려면 이런 거 있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맞아요. 도체 있죠. 예, 도체. 예. 그다음에 통하지 않는 것은 부도체 그러죠. 중간에 뭐가 있죠? 전기가 이렇게 하면 통하고 이렇게 하면 안 통하고 반이다. 그래서 걔를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얘도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다. 근데 얘는 처리를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정형 데이터 종류를 잘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써야지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녀석이죠. 조건이 아닌 특징이에요. 특징.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V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V, 5V도 계속 어떻게 되죠? 예,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깔때기처럼 해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필요 없는 정보들 깔때기로 싹 걸러들여서 필요한 정제되어 있는 요 녀석. 그걸 우리는 요거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저희가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녀석 하나 가져오려고. 근데 책에는 요 녀석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얘가 유효한 정보니 그렇지 않니 유효 정보 데이터라고도 되어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얘하고 걔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빅데이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벨로시티는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정한 패턴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어? 신뢰성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 신뢰성이 쌓이면 뭘 가져가죠?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가변성은 예, 데이터의 맥락에 따라서 데이터의 새로운 속성들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3V가 4V로 5V로 예, 거의 V자로 통칭이 되네요.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가치도 마찬가지죠. 가령 가치 부분에서 상당히 볼만한 게 이 녀석이에요. 휴대폰들 다 갖고 있죠. 휴대폰 한번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SK를 쓰시는 분들은 SK의 T맵 하는 게 있어요. T맵. 저도 여기 방송식으로 올 때까지 T맵 비기고 왔는데 T맵에서 딱 누르면 팀에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 안전운전 하는 게 나와요. 안전운전. 그 녀석을 켜고 오면 내가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속도는 어떻게 왔고 신호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 녀석이 다 일일이 뭘 해죠? 도로정보 데이터하고 내 운전 습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매칭을 시켜서 점수화 시켜줘요. 그래서 이 녀석이 70% 이상이면 넌 잘 준수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을 해줘? 맞아요. 10%나 할인해줘요. 보험료를 120만 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12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겠죠. 예, 이렇게. 네가 해놨던 모든 정보를 모았다가 이제 뭘 계산해 주더라? 쇼미더머니, 예, 돈으로 보상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예, 가치 창출의 하나로 예,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시각화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각화는요, 빅데이터에 있어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함에 있어서 예,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도대체 결과값을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줄래 하는 거죠. 그래프.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R이라는 언어 잘 쓰고 R에서 그려주는 뭐 잘 그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프 잘 그리면 돼요. 그래프 잘 그리면 돼요. 그래프가 뭘 얘기하죠? 모든 결과값들을 얘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10, 여기는 20, 용돈에 대한 거, 요거는 뭐 연도수다. 예, 그러면 연도수가 올라갈수록 용돈은 어떻게 되죠? 여기 찍혔으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죠. 연도수가 될수록 내가 나이가 예, 애들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예,
용돈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면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요.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이 3V는 변하지 않고 빅데이터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은 남을 것. 근데 요거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체킹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한 장으로 제가 이제 딱 정리를 좀 했는데 요 녀석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V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있죠? 4V 어떻게 넘어갔죠? 5V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꼭 가장 중요한 것들을 써라 그러면 여기는 항상 크기, 다양성, 속도는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밸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항상 이 고객은 저희 백화점 오면 5만 원밖에 안 써. 항상 이 고객은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5만 원 쓰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좋죠? 돈을 갈수록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좋겠죠. 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비정형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는 로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해도 됩니다. 특히 제일 빨리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게 웹에 대한 로그예요.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대한 검색 화면들을 쓰기 전에 네이버에 로그인 하죠. 로그인 정보.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네이버의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들은 뭘 보냐면 심흥섭이 예를 들어서 어느를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했으며 언제 방문을 했고 누가 방문을 했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얼마 동안의 체류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쫙 올려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머신이 가고 있는 로그, 그죠? 제조 현장들 가보면 요즘에 유도 로보틱스 같은 회사에 가보면 전 처리가 절삭공구라고 해서 그 머신들을 만들 때 혹은 절삭을 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제조를 만들 때 다 사람들이 하지 않고요.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해요. 기계가 업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겨주세요. 세 번째 단계로 넘겨주세요. 이랬을 때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 판단을 하죠. 누가? 기계가. 그때 나왔던 모든 신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량기 신호 같은 것들도 있겠죠. 전기, 온수, 난방, 에너지 같은 것들도 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특히나 요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LG U+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독거노인들 관리할 때를 갖다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 A란 부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량들이 갑자기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했는데 1, 2, 3, 4월 달은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6월 달서부터 쭉 안 써가지고 있으면 이때서부터는 뭐란 얘기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뭐죠? 아프시거나 혹은 어디가 굉장히 많이 거동이 불편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독거노인 관리나 기타 등등등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가보면 넥스트라는 기업에 가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냉장고부터 연답니다. 냉장고의 문이 딱 열리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라고 문자가 누구한테 가요? 보호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아보고 이제 어떡하죠? 우리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매일같이 전화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하는 부분들도 생겼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텍스트 데이터도 비정형입니다. 소셜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들도 비정형이고 네이버 트렌드나 기타 등등에 나오는 것들도 다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렇게 콜센터에 따라서 음성 데이터들도 비정형 데이터고 사운드, 소리 나온 것도 있죠. 요것도 다 비정형입니다. 이미지 통한 거, 사진, 얼굴, 홍채 인식 이런 것들도 다 뭐죠? 비정형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CCTV도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녀석은 제가 비정형 데이터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로그 분석 사례를 네이버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봤더니 보시면
언제 방문했는지, 유입 분석, 뭘 통해서 유입을 했는지, 페이지 분석, 얼마나 들어왔는지, 실시간 분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자 분석이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죠. 방문자 수는 어떤데, 방문의 수는 어떻고, 페이지 뷰는 어떻더라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더 황당한 것은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예, 체류 시간. 1분 37초 정도 있다가 나가셨구나. 방문당 페이지 수. 이분은 들어오시면 한 번에 한 페이지 반 정도 보고 나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람 이미지하고 사운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죠? 여기죠. 네이버에 지금 키시면 요런 거 알 수 있겠어요. 사운드에 대한 거. 그렇죠. 음악 검색. 얘는 뭐죠? 여기 새로 생긴 거죠. 이 녀석이. 이미지 검색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노래 틀어놓고요. 이 녀석 딱 눌러놓으시면 무슨 노래인지 알려줍니다. 사진 찍어놓고 이 녀석 딱 치면 어떻게 되죠? 뭔지 알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사운드하고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돼서 스마트폰의 지도상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 사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쳐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AR이나 바코드, QR코드 같은 경우들도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아이나 쇼핑 카메라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이 어디까지 진정이 되어 있는지를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이요. 스마트 렌즈.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국제적인 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오죠.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다 보죠. SNS에서 나왔던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죠. 이미지 데이터 중에 이 녀석은 손금인데 이런 손금들 있죠. 다 손금이 다 틀리죠. 이런 것들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놨던 이 녀석도 얘도 비정형 데이터 안에 제가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정형과 비정형을 지금 나누는 이유는 머릿속에 지금 어떡하죠? 걔를 갖다 이렇게 분리를 좀 해 놓으셔야지 돼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본인도 이렇게 M자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녀석이 뭐냐면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손금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네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거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스코피기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녀석인데 이것도 한번 개, 고양이 이미지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녀석을 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 이제 했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에 보면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데이터 많이 마이닝해야 되고 마이닝이 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딥러닝 들어가고 AI까지 요 인공지능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전달해 주는 과정이 뭐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각화 하는 거죠. 시각화 시켰니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하고 방안에 대해서 리서치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패턴들을 갖다 자동화시키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